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도 주재원입니다. 오늘은 OTL 램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요. 그래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TL 램프는 아웃풋 트랜스포머리스 앰프라고 해서 출력 트랜스가 없는 앰프들을 다 OTL 램프라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OTL 램프들은 대부분 이런 모습인데요. 일단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출력관들을 병렬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 출력 트랜스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의 진공관들은 그 진공관이 전압 증폭을 한 다음에 출력 트랜스를 통해서 증폭된 전압을 전류로 바꿔서 스피커를 구동을 하게 되는데요. OTL 램프는 이 증폭된 전압을 전류로 전환할 수 있는 출력 트랜스가 없기 때문에 출력관들을 병렬로 쫙 연결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조금의 전류들을 다 모아가지고 스피커로 전달을 하기 때문에 많은 출력관이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일반 푸시풀 앰프하고 OTL 앰프의 차이점은 출력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일반 앰프는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전원 트랜스이고요. 요 220V 교류가 들어오면 그걸 뭐 올리든 내리든 해서 직류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진공관으로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하는 전원 트랜스이고, 양쪽에 있는 것이 레프트 라이트 채널의 출력 트랜스입니다. 이 출력관이 각각 증폭을 한 전압을 전류로 바꿔서 스피커로 전달을 하게 되는데, 스피커는 그 콘지에 달려있는 코일이 되게 가늘고 예민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항도 8옴, 16옴 정도로 아주 낮기 때문에 높은 전압의 전류가 들어가게 되면 그 코일이 순간적으로 타버리고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스피커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 스피커는 기본적으로 전류에 의해서 가동되지 전압에 의해서 가동되는 장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공관들이 전압을 증폭하기 때문에 그걸 전류로 바꿔줄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OTL 램프는 그 출력 트랜스를 생략을 했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면 뒤에 있는 큰 콘덴스들 5개 외에는 지금 전원 트랜스도 밑으로 숨어 있고 출력 트랜스도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전형적인 OTL 램프죠. 진공관에 사용된 숫자가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이것도 다른 OTL 램프인데 역시 전원 트랜스 큰 거와 큰 콘덴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앞에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출력관들이 있습니다. 요건 다른 OTL 램프들인데 역시 공통적인 특징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출력관들을 병렬로 연결했기 때문에 발열도 심하고 전력 소모도 되게 심하고, 그다음에 끝단에 이 스피커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용량의 콘덴스들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이 OTL 램프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건 다른 OTL 램프이고요. 이 뒤에 있는 이거는 출력 트랜스가 아니고요. 각각의 전원 트랜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진공관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전원 트랜스도 몇 개를 중복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OTL 램프가 왜 출력 트랜스를 없이 이렇게 대용량의 그리고 전력과 많은 숫자의 진공관들을 사용해서 굳이 앰프를 만들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출력 트랜스의 주파수 특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출력 트랜스는 일단은 이 코어라고 하는 자석이나 철심에 1차 권선이 묶여 있고 2차 권선이 묶여 있는데,
이쪽이 이제 앰프가 연결되고 이쪽이 스피커가 연결되는데 보시면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된 모든 전기 신호가 이 스피커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차에서 발생한 신호가 이 자기장으로 바뀐 다음에 이 철심을 따라 이동을 해서 왼쪽으로 다시 이동한 다음에 전류로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이 유도 기전력에 의한 교류들의 그 유도 반응에 의해서 1차에서 2차로 넘어가는 에너지가 완벽하게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출력 트랜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출력 트랜스의 주파수 특성을 나타낸 표를 보시면은요. 일단 이 파란색은 보시면 인간의 가청 주파수인 20Hz 그러니까 요 선이죠. 이 헤르츠 부분에 보시면 여기까지 약 한 300Hz까지가 상당히 감쇄돼서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저음들이 출력 트랜스를 사용하며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공관에서 증폭한 모든 음악 신호 중에 특히 저음의 감소가 심해서 출력 트랜스를 사용하는 진공관 앰프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음악을 듣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출력 트랜스를 빼고 스피커를 울릴 수 있는 진공관 앰프 개발에 열을 올려왔는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OTL 앰프이고 이 OTL 앰프가 수많은 진공관과 많은 발열과 많은 콘덴서를 필요로 함으로 불구하고 이쪽 부분에 끊임없이 연구가 일어나는 이유는 단 하나 이 출력 트랜스의 주파수 전달 특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OTL 앰프들은 과연 어떤 회로도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 회로도는 제가 인터넷에서 구했고요. 퍼트만 스타일이라고 하고 초단은 6SN7을 사용하고 출력관은 6080이라는 출력관을 사용하는 걸로 팀 윌리엄이라는 분이 2002년도에 만든 거예요. 저도 이분은 모르거든요. 일단은 회로도 독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입력 신호가 들어오면은 0.1 마이크로페럿의 그 커플링 콘덴서 즉 앞단에 넘어오는 직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과해서 음악 신호가 들어오면 이 220K는 그리드 리크 저항입니다. 그리고 이 6SN7은 하나의 진공관이지만 3극 진공관이 쌍으로 들어있는 3극 쌍극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음악 신호가 일로 들어오면은 증폭을 한 다음에 플레이트 쪽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음악 신호가 증폭된 신호가 다시 2차 진공관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통 직류를 차단하는 커플링 콘덴서가 있어야 되지만 이분은 직결 회로라고 해서 직류까지 같이 입력 신호로 주는 그런 회로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1차 요 부분에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초단 증폭이 되는데요. 음악 신호가 들어와서 1차 초단 증폭을 하고 이 초단 증폭은 출력관을 가동할 수 있는 충분한 음악 신호의 크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1차 출력돼서 증폭된 신호가 2차 출력관으로 그리드로 지금 유입이 되고요. 1차 초단 증폭관은 요게 자기 바이어스 저항이라서 자기 바이어스 회로이고 이 바이패스 콘덴스를 사용한 그런 전형적인 증폭 시스템입니다. 네, 그리고 이 두 번째 진공관은 추가 증폭을 하는 게 아니라 PK 위상 분할 회로인데요. 여기서 증폭된 신호가 두 번째 진공관으로 들어오면 이 그리드에서 증폭이 일어날 때 P로 넘어가면 언제나 신호가 반전합니다. 역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P에서 역상이 걸리고 또 이 소리 신호가 증폭은 하지 않지만 캐소드 쪽으로도 내려가는데 이 캐소드 쪽에 걸리는 것은 입력 신호와 동일한 정상 신호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진공관에서 P와 캐소드는 역상과 정상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보통 푸시풀 앰프나 이런 데서 위상 분할을
하는데 이게 PK 위상 분할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 회로도 두 번째 진공관은 P에서 나오는 신호를 역상으로 받고 캐소드에서 나오는 신호를 정상으로 받는 그런 구조인데, 첫 번째 여기서 신호가 정상 신호가 들어오고요. 여기서 P로 올라가면서 이 반전된 신호는 역상 신호가 여기를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 진공관에는 역상 신호가 입력이 돼서 여기서 다시 반전이 이루되면 이 P에 걸리는 것은 정상 신호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역상에 역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역상 신호가 들어와서 캐소드로 가게 되면 이 캐소드는 반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전 신호가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서 걸려서 넘어가는 신호는 역상 신호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K 쪽에서 내려와서 커플링 콘덴서를 거쳐서 윗부분의 출력관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은 역상 신호가 들어가고, 이 플레이트에서 나온 신호는 커플링 콘덴서를 거쳐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 요거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기 때문에 정상 신호가 돼서 이 아랫부분에 있는 출력관 4개에는 정상 신호가 입력되는 구조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상 신호가 와서 이렇게 저항을 거친 다음에 다 이 그리드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4개에 동일하게. 네. 그래서 이쪽은 정상 신호가 입력되고 이쪽은 역상 신호가 입력되는 구조이고요. 이 출력관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여기서 만나가지고 스피커와 연결되는 그런 OTL 회로입니다. 네, 그러면 방금 설명드렸듯이 여기서 초단 증폭을 한 다음에 이 PK 위상분할 반전 회로에서 이쪽은 역상이 유입이 됐고 이쪽은 정상 신호가 유입이 됐는데, 이 출력관들을 통해서 증폭되어 있는 전류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 뭉쳐져서 이제 스피커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이쪽으로 흘러가는데요. 먼저 보시면 여기서 정상 신호가 들어온 것들은 그리드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여기서 보시면 이 플레이트를 통해서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플레이트가 다시 이 신호를 역상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랫부분에 있는 출력관들은 다 역상 신호를 스피커로 보내게 되고요. 반면에 이 위쪽에 역상 신호를 받은 애들은 그리드 쪽으로 들어가서 얘네는 이 플레이트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신호가 캐소드 쪽으로 아래로 내려와서 캐소드가 이 부분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반전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 부분도 역시 역상 신호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의 플러스선과 연결되어 있는 이 출력선에는 아래쪽에도 역상 신호가 오고 위쪽에서도 역상 신호가 와서 상부에 있는 출력관과 하부에 있는 출력관이 모두 다 역상 형태의 동일한 신호를 출력해서 그 전류를 모아서 스피커를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폭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PK 위상 분할에서도요, 이게 증폭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진공관도 증폭도를 가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뭐 한 10배의 증폭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입력되어 있는 신호가 들어가면 P 쪽으로 흐르는 곳은 10배 정도 증폭이 돼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이 캐소드 쪽으로 내려오는 쪽은 캐소드는 입력 신호와 크기가 동일해서 증폭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캐소드로 내려온 거는 그 입력 신호의 사이즈는 1 그대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위로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쪽에 있는 출력관에는 사이즈 1의 입력 신호가 들어가고, 아래쪽에 있는 출력관에는 기본적으로 입력 신호가 10배 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위쪽과 아래쪽에 입력되는 신호의 증폭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출력관들이 각각 10배의 증폭을 한다라고 본다면, 이쪽 위쪽으로 해서 캐소드를 통해 온 신호들은 결국은 10배 증폭되어 있는 신호가 들어가서 증폭 없이 나왔기 때문에 1의 신호가 들어가서 증폭도 없이 다시 캐소드로 나왔기 때문에 이 윗부분으로 나오는 증폭도는 1이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플레이트 통해서 나온 10배의 신호가 들어가서 여기로 들어온 애들은 또 다시 여기서 플레이트를 통해 나오기 때문에 이 증폭도 10을 받아서 10배가 10배 더 증폭이 됐기 때문에 토탈 100의 증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증폭도 입장에서 보면 이 OTL 램프는 위쪽에는 증폭이 하나도 없는 1 상태로 나오게 되고 아래쪽은 여기서 10배, 여기서 10배가 돼서 총 100배의 증폭이 돼서 언밸런스가 엄청나게 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동일한 역상 신호를 서로가 모은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아주 작은 역상 신호, 여기는 100배나 큰 역상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서로가 정확한 위상으로 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OTL 램프들은 이 상단부와 하단부의 증폭도를 동일하게 조정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게 가장 OTL 램프에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OTL 램프를 정확하게 잘 만들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상단부와 하단부의 증폭도 차이가 큰 OTL 램프의 증폭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빨간색 부분에 바이어스를 조절하는 저항이 가변 저항이 따로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K로 들어온 이 신호가 들어가는 라인에 이 가변 저항이 붙어 있고요. 이 위쪽 상단부 바이어스를 조정하는 가변 저항이고 요거는 하단부 가변부인데 요거는 이제 P에서 나온 신호가 이쪽으로 들어갈 때 여기와 연결해서 이 신호의 크기를 조절해 주는 것이죠. 얘가. 그리고 요 부분도 조절을 해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10배 차이가 나는 신호를 역으로 만들어 주고 이 증폭도도 감안해서 이 최종 스피커로 가는 증폭이 동일하게 같은 1이 되거나 10이 되거나 100이 되도록 이 바이어스를 조종해 줘야 되는 것이 OTL 램프의 특성입니다. 네. 대충 이렇게 하면은 앰프 회로도 소개는 다 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초단 증폭, 위상 반전, 그래서 크기가 다른 증폭도를 해가지고 이 진공관 출력관에서 전류들이 모두 다 이 스피커와 연결되어 있는 이 선으로 집결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 위에 플레이트에 플러스 60V의 직류가 공급이 되고 있고 요 캐소드에도 마이너스 60V의 위상이 다른 직류가 공급이 되고 있어서 이 출력관에 의해서 음악 신호가 증폭이 된 다음에 이 나오는 여기에는 음악 신호인 교류도 있지만 직류도 함께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류가 스피커로 유입되면 그 스피커 코일들이 다 타서 사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직류를 차단해 줘야 되는데요. 이 OTL 램프들은 이 직류 차단을 하기 위해서 여기 이 앰프에 보시면 뒤에 커다란 콘덴서들이 붙게 됩니다. 이 콘덴서들이 왜 필요하냐면 이 출력관들이 생산해 놓은 직류를 스피커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앰프들은 출력 트랜스가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 OTL 앰프의 특성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다른 OTL 앰프인데 출력관을 두 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직류를 차단하는 콘덴스들이 집결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전원 트랜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초단 증폭과 위상 반전 그리고 드라이브 간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그 상단 출력관과 하단 출력관의 증폭도 차이를 조절하는 바이어스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시면 이 바늘 눈금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측정기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 스위치로 이제 어떤 라인을 점검할 것이냐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가 왼쪽 바이어스를 조정하는 것이고 이쪽을 오른쪽 바이어스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건 조정 버튼인데요. 가변 저항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L 왼쪽이고 이쪽이 R 오른쪽인데 또 이쪽은 D라고 해서 아래쪽 다운 쪽 바이어스를 조정하는 것이고 이쪽은 어퍼 스테이지라고 해서 U가 들어가 있어 어퍼 쪽 위쪽 상단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4개의 바이어스를 조정을 해서 각각의 출력관의 증폭도가 평형을 이루도록 이 0점을 조정을 해야 OTL 램프는 정확하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OTL 램프는요, 물론 여기에 바이어스 조정하는 게 있지만, 그리고 요거는 출력관이 아니라 전원 트랜스가 두 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들은 다 콘덴스로 직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왜냐면 OTL 램프는 너무 많은 전류들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전원을 키면 순간적으로 이 많은 진공관에 거대한 전류가 유입되면서 진공관의 수명을 단축시키죠. 그래서 진공관이 서서히 필라멘트가 달아오를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전류가 천천히 들어가서 필라멘트가 충분히 달아오를 때까지 한 1분 정도 작동을 하지 않도록 바이어스를 차단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요 시간 딜레이, 즉 시차 딜레이라고 해서 바이어스를 한 1, 2분 정도 잡아주는 진공관이 충분히 예열할 때까지 잡아주는 이런 시간 딜레이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상 OTL 램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OTL 램프는 기술적으로 뭐 전력 소모나 진공관도 너무 많이 사용해야 되고 콘덴스도 그리고 제작 방법이나 회로도도 일반 진공관 앰프보다는 훨씬 복잡하고 비용도 높지만 출력 트랜스의 장점이 없기 때문에 소리는 제가 들어봤을 때는 거의 TR급의 하이엔드 성향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TR 램프들은요, 모두 다 OTL 램프입니다. TR 램프들은 출력 트랜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소자 자체가 전류를 증폭하는 것이지 전압을 증폭하지 않기 때문에 TR 램프들은 증폭 자체가 전류로 되기 때문에 뒤로 나오는 스피커로 보내지는 그 에너지가 다 전류의 형태지 전압의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TR 램프들은 다 OTL 램프입니다. 진공관 앰프만이 출력 트랜스가 있는 앰프들이고요. 그래서 출력 트랜스를 뺀 OTL 램프들은 TR의 성향과 상당히 비슷해서 맑고 깨끗하고 원음에 가까운 하이엔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OTL 램프를 한번 구매하셔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도 주재원이었습니다.